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 계몽 운동의 의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딱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한마디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쳐준다, 일깨워준다. 이걸 우리가 계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산업 발전시킨다. 이런 측면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두 개의 단어 말씀드린다고 두 개의 단어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애국계몽운동은요.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식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산업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결과적으로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어떤 자주국가를 육성하자. 자주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애국계몽운동의 의미가 된다는 거. 자, 두 개 포인트 뭐가 된다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 발전을 시키자는 것이죠. 애국계몽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신민회라고 하는 4개의 단체가 1904년과 5년과 6년과 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단체는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민회라고 하는 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는 그다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좀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1904년에 보안회 1904. 그 다음에 얘는 1905. 그대로 가면 돼요. 1906. 자, 그 다음에 1907, 4567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보안회 핵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안회는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이야. 니네들 노는 땅이 너무 많다. 황무지, 한마디로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땅이 되겠죠. 이 황무지를 개척해 주겠다. 보안회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건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개발할 테니까 꺼져!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황무지 개척.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철회시켰던 단체가 뭐가 된다? 보안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헌정연구회는요.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했던 어떤 이 단체가 되겠는데 헌정연구회에서 추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근대적 어떤 자주국가를 추구하면서 뭐하자? 입헌군주제. 헌법에 입각한 의회 정치, 더 나아간다면 무엇을? 국가체제를요. 근대적 국가체제로 입헌군주제 체제로 가자.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이라고 하는 거 19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1907년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죠. 대한자강에도 여러 이 자주 독립을 위한 여러 모습들,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핵심으로 간다면 뭐가 있습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고종의 강제 퇴위를 뭐한다?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뭐다? 대한자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민회가 별표로 떨어져 있고 신민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민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보안회와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선생님이 좀 신민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신민회가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회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11년까지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강제 해산되게 되는 건데요. 신민회 첫 번째 모습으로 본다면 이 신민회는요. 비밀결사였다. 비밀결사 조직이었다는 거 알겠죠? 오픈된 상태에서 어떤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몰래 했다는 것입니다. 왜? 걸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일본에 강압적으로 또 통감부가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이게 해산돼 버리지만 1910년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뭘 잡아야 되냐?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교육과 산업과 그리고 뭐에서까지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까지 활동을 했다는 거. 교육사업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떤 활동을 했었냐? 대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라든지 학교입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다. 누가 중심이 돼서 대성학교는 안창호, 오산학교는 이승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 측면에선 자기회사
그 다음에 태극서관, 자기 회사와 회사, 태극서관이라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어떤 민족운동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디에다가 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 만주 삼원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로 된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서 어떤 신흥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하여 신흥무관학교로 승격이 되죠. 개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육성해야 우리 민족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일제를 몰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애국개몽 단체는요. 교육과 산업 측면에서만 신경을 썼다면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까지 신경을 썼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런 활동을 계속 전개하다가 언제? 1911년에 무엇으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누명을 쓰게 되면서 해산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해산되고 만다라는 거. 이 신민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누가 있습니까? 안창호, 그 다음에 이승훈, 그 다음에 양기타.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민회를 운영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신민회에 대해서 이렇게 꼭 인물들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이다. 자, 국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가 진 빚. 이게 이제 국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기 국채에서 이 채자가 여기 좀 잘못됐네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국채. 요게 됩니다. I가 됩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이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요를 받으면서 차관, 외국에 진 빚이 무려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이 빌려주고 나서 못 갚는다는 이유로 계속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배경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일본의 진 빚을 갚지 못한다. 일본의 압박이 있다. 왜? 빚이 너무 많이 졌으니까.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사채업자처럼 야, 돈 안 갚아? 대신 우리가 이거 할게. 돈 안 갚아? 이거 할게. 일본이 돈을 많이 일부러 빌려주고 나서 근대적인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빌려주고 나서 못 갚으니까 못 갚은 거 뻔히 알겠죠. 그리고 나서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지. 정교과정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서상돈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서상돈, 김광재, 양기탁 이런 인물들인데 이 돈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으려고 했던 거죠. 서상돈, 김광재, 양기탁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기성이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빚을 갚아봅시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퍼지게 됩니까?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가 되냐?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대한매일신보, 뭐 다른 신문에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한매일신보가 이런 홍보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거죠. 술을 먹지 않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금 모으기 운동 이런 성금 운동을 하게 되면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당시 빚이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일부는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방해를 했다는 거?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봅시다. 실패했다라면 기분 나쁘니까 통감부, 총독부가 아닙니다. 통감부의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역사적 의의로 본다면 국채보상운동. 우리나라가 진 빚을 우리 민족이 갚으려고 했었죠.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경제적 자립운동이다 또는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구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운동이다. 이것이 뭐다?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의 의미, 교육 플러스 산업을 통해서 자주국가, 부국강병을 추진하자. 이것이 애국개몽운동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채보상운동,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운동이죠. 그죠? 애국개몽의 이제 단체, 밑에 있는 거 먼저 하려고 그랬네요. 애국개몽 단체는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사강의 신민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들을 기억하시되 신민회 활동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있었던 일본의 진 빚을 우리 민족이 갚으려고 했던 경제적 구국운동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통감부의 반대로 실패했다라는 거. 경제적 구국운동 또는 경제적 자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확인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 운동을 펼친 단체는 어디냐라고 했습니다.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이다. 어디예요? 보안이라는 단체가 되겠고 고종의 퇴위 반대 운동을 펼치다 일제에 강제 해산된 단체는 뭡니까?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 1907년 일본에 진 나라 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기 위해서 일어난 경제적 구국운동은 뭐냐? 나라에 진 빚이다. 국채, 보상,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개념확인 문제 확인해 봤죠. 그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